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남성 2명이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광주 지역 43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남성 2명에 대해 어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한 자녀 등 나머지 가족 5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는 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문을 닫았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단된 건 전남 동부권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각이지만 학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가족이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등교 수업을 중지한 겁니다. 여수시 율촌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또 다른 가족 1명과 함께 목포의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에 광주 43번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교육지원청은 자녀 3명이 다니던 장천어린이집과 신풍초등학교, 율촌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근의 율촌초등학교에도 온라인 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등교 수업이 중지된 탓에 수업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패드를 다 지금 걷어놓은 상태라 그렇게 이제 쌍방 소통 수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된 내용들을 듣는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관계기관의 대처가 아니랬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좀 서운한 게 뭐냐면은 율천 중학교 차원에서 문자가 왔지 뭐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는 온 건 아니에요. 여수시나. 이런 게 만약에 확진이 되어버렸으면은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입소문으로 전해들은 주민들 역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서 어디로 나가도 못해. 무서워서. 이러고 다녀도 너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걸려갖고 다녀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코로나19가 남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계기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만나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시민들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고 방역 당국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륵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 사태. 그 중심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36번째 확진자, 광륵사 주지승이 있습니다. 광륵사 주지승은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파주 15번 확진자 등과 만난 지난 23일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고 결국 4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일에 개별 면담 때 그때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거리 유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식당도 여러 곳 있습니다. 처음에 쓰고 하다가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길래 손님들 불편해요. 네.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그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의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 이용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전자출입명부와 발열 체크 등도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전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엔 수기 출입명부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방역 책임자는커녕 직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당국은 식당 등의 마스크만 보급할 뿐 착용 여부에 대해선 점검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아직 계도 기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그러니까 12종류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정한다. 이렇게 전자
지금 정부도 의무적으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 홍보하고 있는 기간이죠.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진 상황.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민 의식과 방역 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남동호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4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는 또 도내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운전자 판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허용해왔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가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물밑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경쟁보다는 전남권 유치가 먼저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7기 2주년 브리핑 자리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후반기 주요 정책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국립대학의 의대 유치는 오랜 수권 사업. 하지만 의과대학 유치에 경쟁이 노출되다 보니 전남권 유치가 먼저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전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상황. 앞서 순천시장도 지역별로 과도한 경쟁보다는 전남권에 먼저 의과대를 유치하는 신사협정을 지키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공동 합의한 이낙연 전 총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일단 전남으로 하나 확보. 수십 년째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국립순천대학교도 어느 대학에 앞서 전남 유치가 먼저라며 도권 전체의 상호 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요, 의과대학이 먼저 전남도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확실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남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지자체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전남권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었던 의과대 유치. 코로나 전국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유치 당위성이 커진 만큼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남해안권에 새로운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해안권 연계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 경제권 조성, 산업 관광 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등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4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로 인해 2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움츠린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여행 주간 동안 특별한 교통 혜택과 함께 여행지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 온라인 할인 쿠폰 발행, 순천 입장료 지정 관광지 할인 이벤트 등 도내 22개 시군도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마련해 운영합니다. 지난 29일 밤 내린 많은 비로 광양시 시설하우스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예방 대책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농민들은 피해가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하우스 곳곳에 고인물이 가득합니다. 손이 닿는 대로 양수기를 돌렸지만 차오르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밤사이 최대 13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상면 일대 원예 농가마다 한숨이 가득합니다. 대략 30여 곳의 시설하우스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해 첫 해부터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작게를 일찍 시작해도 수해 문제, 늦게 시작해도 이맘때 된 장마철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가슴을 졸였지만 이번처럼 피해가 큰 경우도 드물어 복구할 길도 막막합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양수장도 많은 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농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게다가 우기 전 완료될 예정이었던 시설 공사도 지연돼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수로가 이게 굉장히 적고 이게 낮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 수로가 넘어가지고 저희 하우스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로 정비도 지금 한다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광양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만조와 호우가 겹치면서 양수장의 용량도 포화 상태였고 벨수로 공사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8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만조와 집정호가 겹치면 아무래도 침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배수장 확장도. 하지만 해당 농지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기상 여건상 집중호우 발생 시기가 늘어날 경우 침수와 역류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과 배수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착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관내 최대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벌어진 물난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우기를 맞는 농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공단 설립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현행 운영 시 5년간 적자 합계액을 실제보다 16억 9,500만 원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동일 조건, 동일 시점을 보수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노조 측이 주장한 적자 합계액 수치는 현행 방식의 사업부서 관리자 인건비 17억 원을 포함하지 않고 해석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